지난해 미국의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 수가 사상 최초로 10만 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FDA가 이번 주 내로 화이자 백신의 부스트샷 접종 대상권을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는 안에 승인할 전망입니다. 뉴저지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내 학교 19곳에서도 추가로 집단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뉴욕의 한 카운티가 부스트샷 접종 자격을 접종을 희망하는 모든 18세 이상 주민에게 허용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서필 카운티에 소재한 한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사망했습니다. 뉴저지주 누워크에서 불과 4시간 만에 4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상자는 총 8명입니다. 단일 후보 또는 후보 미등록 사태를 겪었던 뉴저지 한인회가 이번 제30대 선거에서는 경선으로 치러집니다. 2000년대 이후 처음입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뉴욕을 방문해 한인단체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오늘 보건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 1년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사상 최초로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경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DC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1년간 집계된 미국의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가 10만 306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상 최초로 1년 만에 10만 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는 독감 및 폐렴, 자동차 사고, 총기 사고로 인한 각각의 사망자 수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전년 동기에는 총 7만 8,056명이 집계되었는데 전년 대비 무려 28.5% 증가한 것입니다.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주는 버몬트주이며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웨스트 버지니아주가 62% 증가했으며 켄터키주가 55% 증가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뉴저지, 뉴햄프셔, 델라웨어, 사우스코타주에서는 사망자 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펜타놀을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 수 급증의 주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전국적으로 약물 과다 복용이 급속하게 확산되었는데 가장 큰 주범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펜타닐은 병원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진통제로 과다 복용 시 마약처럼 환각작용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전체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 중 75%는 펜타닐과 같은 오피오이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40억 달러의 예산이 전국의 약물 과다 복용 문제와 정신건강 서비스 분야에 할당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 관계자들이 약물의 공급을 줄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이르면 내일 18세 이상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부스트샷 접종을 승인할 전망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식품의약국 F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이번 주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추가 접종을 승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FDA가 승인하면 CDC의 백신 전문가위원회가 금요일 회의를 열어 추가 접종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해 논의하고 추가 승인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화이자 측은 지난 10일 FDA의 부스터샷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 6개월 전에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18세 이상 성인은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공식적으로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모더나사도 곧 FDA의 부스터샷 승인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추가 접종을 받은 65세 이상 성인은 3천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 차례 접종을 마친 사람 중 추가 접종을 받지 못한 성인 인구는 전체의 40% 정도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아칸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뉴멕시코 등 4개 주는 FDA가 승인을 내기 전에 이미 백신 접종 대상을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했습니다. 뉴욕시도 이번 주부터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화이자와 모더나의 부스터샷을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역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8월에서 9월 중 추가 접종을 받은 약 73만 명과 최소 5개월 전에 화이자 백신을 2회만 접종한 사람들의 코로나19 돌발 감염 위험을 비교 분석한 결과 추가 접종자는 입원 치료를 받거나 심각한 증세가 나타날 확률이 훨씬 낮았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주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주 정부는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를 24명, 감염자를 1,570명으로 집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문지 기자입니다. 오늘 뉴저지 주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일간 코로나19 신규 감염 건수는 1,570건, 사망 건수는 24건으로 보고됐습니다. 19곳의 학교에서도 새로운 166명의 감염 의심 환자가 나왔습니다. 주내 7일 평균 확진자 수는 1,449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무려 약 28%, 한 달 전보다 11% 늘었습니다. 주 전체 양성률은 지난 금요일 기준 4.56%이며 바이러스 확산율은 어제 1.08에서 1.11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어젯밤 기준 뉴저지 주 내 71개 병원에서 보고된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 환자 수는 792명입니다. 그 전날인 월요일 밤보다 59명, 또 그 전날 일요일 밤보다는 100여 명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약 92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뉴저지주에서 770만 명 이상이 최소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받았고, 이 중 610만 명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또 이 중 97만 4천여 명은 3차 접종 또는 추가 접종까지 받았습니다. 한편 오늘 주정부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이번 학기에 집계된 교내 감염 건수는 179건으로 학교가 재개방된 이래 누적 1,026건이 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재 뉴저지주 내 27개 카운티 중 13개 카운티에 전파율 높음 단계를, 8개 카운티에는 상당 단계로 지정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의 오난다가 카운티 행정부가 부스터샷 접종을 희망하는 모든 18세 이상 성인에게 접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경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욕의 오논다가 카운티 행정관 라이언 맨맨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18세 이상의 성인에게 부스터샷 접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성인에게 부스터샷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맞은 경우는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며 존슨앤존슨의 경우는 접종 후 2개월이 경과되어야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116명의 환자 중 무려 83%가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말하며 빨리 부스터샷을 맞아 중환자실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논다가 카운티에서는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211명 나왔으며 그중 46%는 가정에서 감염되었고 23%는 11세 이하의 어린이입니다. 오논다가 카운티의 주민 33만 92명 중 30만 2,366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여 백신 접종률은 무려 91%에 달합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롱아일랜드 서펙 카운티에 있는 소형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주민 5명이 숨졌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WABC 방송에 따르면 지난 화요일 밤 서포 카운티 리버헤드 타운 지역 이스트 2번가에 있는 3층짜리 소형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4가구가 있는 이 아파트에는 1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이 중 5명이 대피하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돼 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3층에 갇힌 주민을 구조하기 위해 실내 진입을 시도했지만 갑자기 3층 계단이 무너지면서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3층에 갇힌 5명의 주민이 대피하지 못하고 불길에 휩싸여 희생당했습니다. 이날 화재 현장에는 총 8개 지역 소방서의 소방대원 수십여 명이 출동했지만 불길을 잡는 데는 3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이 불로 3층 아파트는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리버헤드 경찰은 1층에 살고 있는 아파트 주인을 대상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 최대 도시인 누악 일대에서 불과 4시간 만에 4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상자는 8명이며 그중 1명은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김경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ABC7 등에 따르면 어제 저녁 6시부터 약 4시간 만에 뉴악에서만 4건의 총격 사고가 있었습니다. 총 8명이 부상당했는데 대부분이 미성년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총격 사건은 어제 오후 6시 45분경 링컨 스트리트 부근에서 일어났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18세 남성과 24세 남성 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목격자는 자신의 오빠와 사촌이 부상당한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And they just came through shooting. The violence need to stop. The guns need to get put away. 비극은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난 지 1시간이 조금 더 지난 8시경 퀴트 스트리트 근처에서 훔친 차를 운전하고 있던 10대 2명이 총을 맞았습니다. 피해자 둘 다 큰 부상을 입었으며 그중 1명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8시 50분경 메이범 애비뉴에 위치한 식료품 가게 밖에서 또 다른 총격 사건의 피해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피해자는 18세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0시 10분경 경찰은 17번 애비뉴 근방에서 또 다른 총격 사건의 피해자를 확인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총격 사건들의 용의자 5명을 체포했으나 아직 4건의 사건 모두 조사 중에 있습니다. 뉴욕시 라스 제이 바라카 시장은 이번 일련의 총격 사건들은 불법 모기 소지가 만연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뉴저지가 가장 강력한 총기 소지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반드시 총을 불법적으로 소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제30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가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경선으로 치러집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저지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한인회장 입후보 등록 마감일인 17일 오후 현재 KBTV 이창헌 부사장과 김일선 투자이민 관련 회사 퍼시픽 포인트 대표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1987년 출생으로 뉴욕에서 자란 이창헌 후보는 뉴욕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 이 후보는 현재 KBTV 부사장 겸 메인 뉴스 앵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는 회장으로 당선되면 이민자,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한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불우이웃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한인 정치력 신장을 통한 한인 정치인 꿈나무 키우기, 타민족과의 연대 활동 강화, 연방, 주정부 지원금 확보를 통한 한인회 재정 자립 등을 위해서도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뉴욕 한국일보에 따르면 김일선 후보는 뉴저지에서 투자이민 관련 회사 퍼시픽 포인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한양대 겸임교수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현재는 미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 회원이자 태극기 국민평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뉴저지 한인들에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힘이 되는 한인회를 만들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출마의 변을 전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지난 2013년 26대 회장 선거부터 4대 연속으로 후보 미등록 사태가 반복되는 등 새 회장을 찾는 데 줄곧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30대 회장 선거에서 2명의 후보가 출마를 선언해 경선이 확정되면서 한인 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김성곤 이사장이 지난 11월 재외동포재단 제10대 이사장에 취임한 이래 처음으로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뉴욕 이루한 한인단체장 초청 간담회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장에 김경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이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리는 한인단체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뉴욕 한인회 찰스윤 회장, 뉴저지 한인회 손아릭 회장, 필라델피아 한인회 샤론 황 회장 등 미동부 지역의 한인단체 대표들이 다수 참석하며 김성곤 이사장을 환영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한인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주요 과제들을 다뤘습니다. 김성곤 이사장은 무엇보다 한인 2세, 3세로 전환되는 사회를 맞아 코리안 디아스포라 중심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우리 코리안 150년 디아스포라 열매들이 뭐 곳곳에서 반짝거리고 있어요. 근데 구슬이 사업 말에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이걸 어떻게 잘 꿰느냐 하는 게 저희 재단의 가장 큰 과제고 우리 지금 동포사의 가장 큰 저는 미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중고등학교하고 대학생들 적어도 14세에서부터 25세 이 사이의 청소년들을 적어도 그 나이 때 한 번은 모국을 방문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 근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맥시멈 1년에 1000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여름부터 저희가 숫자를 좀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지금 1000명을 한 10,000명으로 그리고 한 10년 정도 후에는 우리도 한 5만 명 정도 이렇게 하면은 전 세계 우리가 청소년들을 제동포 청소년을 한 100만 잡고 있는데 그중에 한 30%는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또한 10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와 미주 한인 회장협회 간 통합 문제에 대해 빠른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미국에 계신 250만 동포들의 목소리를 그래도 좀 하나로 만들어서 백악관이라든지 미국 외에 이렇게 상대로 해서 얘기하면 좋은데 지금 여러분들을 대표할 소위 총연이라는 기관이 제대로 지금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벌써 한 10년째 되더라고요. 이번 간담회에서는 미국 한인단체와 재외동포재단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 미주 동북부의 지역에 있는 여러 한인회들과 같이 의논하는 그런 자리를 지금 눈부시게 발전해 나가는 대한민국 그리고 또 우리 동북부의 한인사회 어떻게 같이 협력을 해서 윈윈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김성곤 이사장은 이번 미국 순회 방문에서 LA, 샌프란시스코, 밴쿠버, 애틀랜타, 시카고를 찾았으며 오늘 뉴욕을 방문한 뒤 필라델피아, 워싱턴 DC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지난 11월 본선거 날 실시된 출구 조사 결과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버지니아, 미시간 등 이들 5개 주의 아시아 유권자 중 17%가 지난해 반아시안 혐오 공격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라는 설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6명 중 1명꼴로 혐오 공격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시안을 향한 폭력은 코로나19 대응만큼 미국 내 아시안 유권자가 가장 걱정하는 이슈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출구조사에 응답한 아시안 유권자들 중 가장 주목하는 이슈로 아시안 혐오 공격을 1순위로 뽑은 유권자는 17%로 세 번째로 가장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제 및 일자리가 25%, 공공안전 문제가 20%로 두 번째로 많았고 이외에도 코로나19 팬데믹과 백신에 대해서는 14%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으로 도입된 뉴욕시의 야외 식당, 즉 오픈스트리트 프로그램이 영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식당들이 수익 면에서 회복할 수 있고 야외라는 점에서 감염 위험도 낮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거리에 나와 있는 쓰레기들과 또 그로 인한 쥐들, 각종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 업주들의 불만도 큽니다. 사람들이 길을 가로막아 오히려 장사에 방해가 되고 주차 공간이 사라져 도로 정체 문제도 심각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5일 뉴욕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야외 식당과 카페 야외 운영을 영구적으로 운영하고 구역 제한을 없애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현재 시의회의 최종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실효성과 위생 문제가 고려된 정돈된 야외 식당 운영 방침에 대한 필요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패션의 중심 뉴욕에서 제1회 시니어 모델 패션쇼가 오는 27일 오후 6시 퀸즈 아스토리아 월드매너에서 성대하게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패션쇼에는 지난달까지 뉴욕 일원에서 선발된 45세에서 70세 사이 남성 시니어 5명과 여성 시니어 25명 등 30여 명이 무대에 올라 런웨이를 밟게 됩니다. 이들은 정소미 더 모델즈 대표, 패션 브랜드 몬테밀라노의 실비아 오 디자이너, 뉴욕에서 활동 중인 오영준 디자이너 등이 제작한 화려한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선발된 모델들은 이날 행사를 위해
매일 4시간씩 2주간의 워킹 교육을 마쳤습니다. 한편 행사 주최 측은 이번 행사 후원금을 학생들과 팬데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말 휴가철 항공기 티켓 예매율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미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추수감사절에서 연말 시즌으로 이어지는 성수기에 국내선 항공기 티켓 예매율이 지난해 대비 80% 증가했습니다. 협회는 다음 주 추수감사절 연휴에만 전국에서 비행기를 이용해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 수를 53,300여 명, 자동차 이용객 수는 67만 8천여 명, 버스, 기차 또는 크루즈를 포함한 이외 모든 이동수단 이용객은 약 2만 1,300여 명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통계치와 2% 내외의 차이를 보이는 수준입니다. 한편 협회는 항공편 지연 및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인원 감축으로 인해 잦아진 결항 및 운행 취소 발생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